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오르동에서 먼저 기획을 하고 성공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저한테 도와달라고. 왜냐? 개봉동 내가 10년이나 살았다고 했잖아요. 집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저 얼굴도 해도 저 나중에 조합장 뽑아주도 아니고 추진위원장 안 뽑아주세요. 제가 조합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조합장 나올 생각도 없고 추진위원장도 아니에요. 왜냐? 저는 제 사업지가 있어요. 오르동 턱골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노관주가 와서 설치니까 너 뭐 조합장 하려고 설치는 거냐? 네가 노관주 누가 뽑아주냐? 근데 그게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잘 다 만들어가지고 조합 설립까지는 제가 도움을 해줄 거예요. 누가든.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고 능력 있는 사람을 투표로서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합장 될 수 있어 없어요? 안 나오니까 안 뽑아주세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얼굴은 많이 볼 거예요. 왜냐? 제가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 집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했듯이 노관주 TV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그도 들어와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사업 계획이나 진행 과정을 노관주 TV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지 지금 해야 집에 가서 또 궁금한 거 누가 아들이나 누가 물어보면 그거 가서 뭔 얘기 들어왔냐 궁금한 거 있냐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이제 아까 진행 과정에서 설명했겠죠. 자, 5월달에 뭐 한다고 했죠? 이반 동의서를 50%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반 동의서를 받으면 공람기간 3개월 안에 추진위가 승인이 돼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동의서를 다시 50% 받아요. 추진위. 이제 조합 설립하는 게 당신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추진위를 해. 이거 동의를 받고 하면은 추진위 승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합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열심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투표해서 조합장으로 선임해 주면 돼요. 그리고 조합장 있고 그 다음 누가 있다고요? 감사 2명, 총무, 그 다음에 추진위원이 있어요. 60명 이내. 우리가 저 주민들이 60명 이내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권. 아까 했듯이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도 하고 뭐 저 정비업체 선정하고 설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거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5층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40층짜리 설계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거 40층일까요? 35층일까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우리 대의원들이 결정합니다. 50명에.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면은 총회가 있어요. 총회에 딱 붙이는 거예요. 임원들이 일단 1차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단체도 아까 때 추진준비위원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총무도 있고 임원이 있듯이 모든 단체는 모든 게 단체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임의단체라고 했지만 아까 같이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고위번에 나왔죠. 그래야만이 서울시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추진준비위원회로. 예. 그 다음에 저 조합 설립하면 우리는 2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2주하면 이사비 어떻게 할까요? 네? 이사비 걱정하죠? 네. 자, 근데 옛날에는 건설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시공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조합이 주인이에요. 조합이. 시공사는 뭐야? 조합에서 건축비를 계산하고 건축받아서 건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조합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PF라는 게 들어보셨죠? 그 돈을 빌려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민들도 이사비를 하려면 뭡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을 1억이든 1억 5천이든 빌려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아니고. 3년 동안, 건물 칠 때까지 3년 동안 저렴한 이자로 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 형평성이 좌우되거든요. 왜냐하면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땅 큰 사람들은. 그러면 건축비 하고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죠? 안 받아가도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만을 제시한다고요. 누구는 나는 돈 안 받고 하는데 너는 왜 조합비를 그냥 무상으로 해줘? 그러니까 이자를 조금 작은 이자를 받고 이주비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올 때
이제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또 그다음에 아파트가 또 궁금한 게 뭐냐, 우리 분담금이 걱정되죠. 자, 아파트 30평 아파트 주는데 다른 빌라가 조그마한 게서 솔직히 우리도 저 빌라 약간의 이거 뒷집에 있어요. 근데 나 그 막 10매도 들어갔죠 아파트. 막 10억, 12억, 13억 막 내가 과연 그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 걱정되죠. 자, 그것이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조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팔 잡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조합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700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아파트는 몇 세대 짓다고 했죠? 1300, 1400까지 많이 올리면 좋죠? 한 1400개 짓다고 해서 그럼 700은 딱 반절이네? 그죠? 그럼 700개는 어떻게 되냐? 분양을 하는 거야, 일반인에게. 이게 분양도 그냥 분양하는 게 아니라 청약 있죠? 서울시에는 1000대 1이에요. 분양 걱정 안 해도 돼요. 강남은 몇 대? 1000대 1이에요. 10,000명이 청약해서 한 명이 당첨되는 게 로또 간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기는 거기까지 안 되고 1000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분양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파트를 건물을 지면은 이건 예상가예요. 전신이 아니. 궁금하니까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파트를 지면 32평 기준 될게요. 30평 기준 되면은 아파트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되냐? 40층, 35층이면 고층 고가 아파트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8억 정도 들어가요. 건축비가. 근데 만약 일반 뭐 저가 아파트 같은 뭐 6억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고가로 지어야잖아요. 좋은 걸로. 그럼 뭐야?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8억 정도 되는데 일반 분양가가 고층 고가 아파트가 12억, 13억 잡아볼까요? 13억 정도. 그래? 13억이면 아까 일반 건축비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얼마 남아요? 네? 5억 남죠? 그럼 아까 저기 뭐야 건축비가 얼마라고 했죠? 그럼 5억 남은 거 어디로 가요? 네? 우리 주민한테. 똑같이 아까 했던 1대1 했잖아. 700명 한명 그죠? 그냥 예상. 그럼 5억이 우리 건축비 아까 8억이라고 했죠? 그럼 5억을 빼면 어떻게 돼요? 네? 3억. 자, 그러면 그것이 예상 분담금. 잘 분담금이. 이익을 남겼으니까. 근데 그럼 아까 했듯이 바로 5억을 남기려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건축에다 시공이 지연되면 어떻게 돼요? 시공사 건축비 막 늘어나죠? 경비 늘어나죠? 이자 늘어나죠? 그럼 뭐예요? 5억에서 3억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절대 우리 주민들이 분쟁이 있어서 안 돼요. 빨리 신속하게 가져야 돼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아, 임대 아파트 얘기하는데요. 임대 아파트를 그냥 그 지면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뉴스 봤죠? 예? 우리는 어차피 내놔야 되잖아요. 뭘 내놔요? 임대 아파트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 분양한다니까? 자, 임대 아파트 보면 옛날에 건축비보다 더 많이 시공비를 더 많이 주고 입찰했다고 뉴스 들어봤죠? 왜냐? LH 있고 SH가 있어요. 그럼 얘들이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만약에 200대를 준다. 200개. 그럼 200개를 LH나 SH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라고. 우리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걱정 안 해주세요. 아니 저기 이 전체 나오면은 서울시에서 확정이 나와요. 확정. 세대수 확정하고 나오면은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쳐야 돼. 이게 법이에요. 법인데 아니 근데 임대 아파트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법이 있어. 아니 다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치는 게 아니라 임대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예민하신데 예민 안 하셔도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는 임대가 없는 게 다 임대 있습니다. 법이니까. 그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니까. 팔아요. LH하고 SH가 입찰을 해요. 이제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LH만 있었어요. 그럼 LH가 거의 건축비만 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뭐냐? LH하고 SH가 경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 아파트 200개가 했는데 너네들 어떻게 할 거니? 하는 뭐야? 서로 간에 LH나 SH에 나눠 가지는데요. 건축비 다 주고 가져가요. 그냥 자기들이 임대 아파트니까 공짜로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뉴스 참 찾아보면서 네이버를 찾아보면은 임대 아파트가 일반 건축 분양가보다 높다 이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더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LH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진다고 해서 이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득금을 누가 취한다?
조합에서 취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이제 아까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빨리 갈수록 우리 분담금이 줄는 거예요. 왜냐 아까 예상금이라고 했죠. 그 확정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13억인데 경기가 좋았어. 3년,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15억 올라갔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득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되고 우리 추진이나 조합의 서울시에서도 이 지역을 홍보를 잘해야 되고 아까 그 역세권 개봉역이 생긴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야 되고 내 거니까 우리 주민들 갔을 때 주민 사람들 하지만 부정적이지 말고 우리 지역 역세권 여기 생긴다네 대로변에 아파트 뭐 30층 40층 진다네 홍보를 잘해야 돼요. 그래 누가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비싸게 팔죠. 그죠? 우리 거 말고 나머지는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비싸게. 그 조합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냐? 동의서를 빨리 해가지고 시간을 끄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법적 분쟁 싸우지 말자. 그죠? 그래서 3년 걸릴 거 4년 5년 걸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빨리 해야 아까 우리가 이주할 때 아까 돈 빌려간다고 했죠? 그럼 그 이자는 자꾸 나가죠. 빨리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가상치예요. 더 높을 수 있어요. 아파트가 더 비싸게 팔면 고급 아파트는 목동은 막 15억, 20억 거의 낡은 것도. 근데 우리 지역도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 동네 오래 살았어요. 오르동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개봉동. 목동 아시잖아요. 목동이 뭐예요? 말들이 풀어놓았던 목동이에요. 그 장화 신고도 못 들어갔던 지역이에요. 근데 신도시가 생기니까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슬림화가 돼 있어요. 이제 낡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오르동 인터체를 중심으로 고척동, 오르동, 개봉동 이쪽에다가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동네가 오르동 못지않는 신도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목동보다 더 좋아요. 입지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20억짜리 아파트가 된다.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주택 땅에 주택을 좀 가진 사람 좀 넓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동의서 받으러 온 분들이 예. 아줌마 지금 아파트가 2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아 그거요. 자 왜냐면 땅이 큰 분이 있어요. 상가 건물 같은 아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몇 평까지?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나대지라고 있어요. 집이 없는지 도로 그런데 90평방미터 이상 90평방미터 이상은 아파트 입주권을 줘요. 도로도 나대지도 집이 없는 집도. 근데 90평방미터 이하는 현금 청산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 사모님 얘기했듯이 건물이 만약 100평짜리가 있어 60평짜리가 있어. 그죠? 근데 그런 데는 어떤 게 있냐면 조합 나중에 결정하겠지만 처음에 기본적인 거 만약 인기 있는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32평 아파트가 인기예요. 그러면 30평 아파트 받고 16평이나 20평 작은 평수 있잖아요. 추가로 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은 한 채다. 이거하고 한 채다. 아파트 입주가 하나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주상복합이 있어요. 자 1층, 2층은 상가야. 3층, 4층은 주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 입주권이 하나 가지고요. 밑에 상가 입주권이 돼. 왜냐? 주상복합지는 아까 상가 친다고 써진다고 써요. 상가 친다고 했잖아요. 이게 상가도 분양에 아까 주상복합에서 상가 인단도 입주권을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 상가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 한해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상가가 일반 분양이 한 5천만 원 돼요 평당. 상가. 근데 조합원들은 좀 싸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좀 싸게 아까 아파트처럼 싸게 좀 저렴하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말씀하세요. 동의서를 이렇게 하는 것도 예. 잘 알아야 하잖아요. 예. 내가 땅을 많이 주고 나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 하나 주고 다른 건 현찰을 보상을 해준다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예. 근데 말로 우리한테 그 보장 받을 때는 2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게 확실하게 아직은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되느냐. 저기 이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동의서는 여기 저기 노관주 씨가 얘기했잖아요. 설명 간단히 지금 동의서는 확정해 놨잖아요. 서울시에서 너희가 하려면 동의서 제출해. 안 하려면 제출해야 돼. 이 동의서예요. 제가 이제 동의서 아직 내지 않아요.
마지막에 브레이크 걸 동의서 있어요. 지금 이 동의서는 할 거면 빨리 제출해. 아니 안 그거 할- 저도 알아들었는데 네. 주최 측에서 그건 어느 정도 생각. 아 제가 아까 했듯이 그 두 채는 기본으로 한 채나 두 채가 없다. 땅크도 똑같다 이거. 예, 그럼 그건 중학교 바로 앞에 예. 백장빌라 예. 거기는 수가 낮다고 그랬거든요. 예. 15층 정도 그러면 얘기하시는 35층하고 15층인데 그 계획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아까 여기 얘기한 거는 가상이에요, 가상. 그러니까 가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잠깐 이게 뭐냐? 그걸 얘기할 수 없는 게 여기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귀에 듣고 있어요. 나중에 안 되면 브레이크 걸려. 이게 뭐냐? 도시계획 설계 회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 개봉 49번지 일대에서 설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확정이 돼요. 용적률, 건폐율, 층수, 세대수에서 거기서 다 확정이 되면 이제 그거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어머니 아까 그 얘기는 어머니가 그쪽 산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은 15층밖에 안 되니까 난 15층에 살 거야. 그게 아니고 나가 조합원이 되냐 안 되냐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럼 나중에 입주는 내가 45층짜리 꼭대기에서 살고 싶어. 그럼 거기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조용한 데 살고 싶어. 그럼 15층 선정해. 그래 조합원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내가 선정하고 나머지가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내가 뭐 나는 진짜 별장 빌라고 저층이 15층밖에 안 진다네. 그럼 나는 꼭 거기 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데를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예. 조합원이 우선권이잖아요. 예, 그렇죠. 먼저 조합원들이 다 그럼요. 선정하고 그거 다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일반 분양. 분양. 예, 그렇지. 예. 여기 분담금을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아. 그다음에 분담금을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아, 청산이라고 그래요. 그것들이요. 왜냐면 감정 평가를 하고 우리 내 집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분담금은 나중에 공사를 지어 남아야 돼요. 그럼 아까 했지 가상이라고 했어요. 가상. 아까 얼마 정도 가상이라고요? 분담금 3억 정도 예상했다고 했잖아요. 가상. 그 정도는 3억 남겨놓고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감정하니까 10억이 나왔어. 그죠? 그럼 내가 감정 분담금 예상까지 한 3억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7억은 이주할 때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신데 분담금은요. 이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는 공짜로 받았어요. 옛날 도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는 1대1. 지금 공사비 올라가고 금융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분담금을 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튼 분담금을 낸다. 돈을 낸다. 공짜는 없다. 공짜 없잖아요. 돈을 낸다. 내가 30평에 살았는데 40평 사고 있으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낸다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어느 단계에서 아니 근데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야 얘들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으쌰으쌰해갖고 야 하지 말자 이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를 진행하는 단계예요. 진행하는 단계에서 분담금이 얼마나 이거는 아직 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에요. 현 단계는. 지금은 서울시에서 야 너희들 해.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했고 주는 거예요. 그래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노관주 씨가 너무 깊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분담금, 이런 세대수 어떻게 한 거는 한참 멀었어요. 그럼. 그리고 그 단계 중간중간에 동의서를 또 내야 돼요. 맞지. 그 동의서를 왜 받냐면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갖고 와. 너희들 생각하지 마. 집행부, 조합장 이런 사람 필요 없어. 전체 총회를 갖고 동의서 갖고 와.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의견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서 안심하셔도 돼요. 그럼.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 단계입니다. 예, 지금은 아까 했듯이 가상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해지니까 앞으로 진행 과정을 얘기해요.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단독주택 60평 갖고 있는데 이사갈 때 돈을 집을 주고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사갈 때 돈을 받아간다는 거죠. 내가 분담금 예상치 내기놓고. 그러니까 다른 거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 궁금한 점 많을 텐데 다른 데가 보면 많던데. 예? 아, 세 사람은 이제 명도라고 그래요. 2주. 2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세 사는 사람들은 그 재개발 같은 데는 공개 계약이 남았더라도 계약 해지한 걸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서 2주 시키는데 옛날에는 임대 아파트 같은 거 막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전세 임대 보증금 내놓고 다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겠네요. 예? 주인이 해결해. 그렇죠. 예.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공이율이 네. 지금 이제 다 50% 이상 나와서 네. 1차 들어가서 네. 그다음에 이제 공이율 다음에 네. 이제 그 계획을 설립해가지고 얼마 이 집가에 얼마 네. 이렇게 보상해준다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나오면 그때 태클을 걸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클을 나는 걸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동의해서 네. 그 50%가 넘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태클 건 사람 집만 놔두고 미나요? 아, 그게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 집 같은 거 민원으로 때문에 가지. 아까 했듯이 50% 넘는 조합은 70%예요. 자, 최종은 그럼 민원. 70%가 넘으면 여사님 다 잠깐만요. 참여해요. 여사님 이제 반대했어요. 여사님 반대했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제 팔고 나가면 돼요. 근데 그 파는 금액이 되게 세요. 그렇지. 팔고 내가 현재 그럼. 지금 이미 현재 선정이 팔고 되고. 있는 금액보다 그럼. 그때 가서 파는 금액이 사고자는 사람이 줄을 섰거든요. 그치. 제가 그랬잖아요. 호반이 10억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옛날 그 동네 저도 여기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 10억 누가 주고 사겠어요? 아, 미분양이 많다는데 지금. 아니 미분양이 많아도 분양가 10억이 넘었어요. 그럼 미분양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가서 여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했듯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나머지 분양하면 하나만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반대하신 분이 10명이든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 남부지원 안에 남부지원에 공탁을 해요. 그 그치. 돈을 예상 가격을 공탁하고 소유권이 다 조합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내 지원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자, 우리나라 저 집 갖고 있잖아요. 40평짜리 갖고 있잖아요. 토지 주인이 누구예요? 에? 토지 주인이 누구예요? 에? 아니에요. 우리 저 주택 살고 계신 분 있잖아요. 가격주택이 뭐지? 토지 주인은 국가예요. 그렇지. 국가 걸 토지세를 내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이전할 때 있죠. 그럼 뭐예요? 국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등기소 가서 구청 가서 취득세 내죠. 취득세 내잖아요. 나 이 사람하고 저 권한을 임대 사용 권한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다. 그래 건물만 내 거다. 네. 그래서 토지세, 재산세 따로 내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하니까 근데 이게 다 돈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별로 안 돼요. 건설에서 주장도 와 있지만 건설에서도 부도나고 다 부도나는데 이 지역이 입주를 하려면 최소가 5년 이상 걸려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는 경기가 지금하고 확 달라져요.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삼성동에 타워팰리스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은 최소한 30평대가 한 3, 40억 돼요. 목동도 그렇게 돼요. 여기라고 안 되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데 앞으로 향후 여러분이 입주할 때는 경기가 좋아진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분양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호반이 1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가 건설을 쭉 하다 보니까 땅값은 아파트 값은 안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저는 어디라고 노관주라고 했죠? 네. 저는 오르동 4번지 일대 추진준비위원장이에요. 거기도 확정됐어요. 여기가 더 빨리 됐어요. 에? 자, 여기는 누가 추진준비위원장이냐면 여기 허신명 추진준비위원장입니다. 초창기부터 같이 해왔어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날씨가 좋은 탓인지 많이 오셨네요. 오늘 설명 잘 들으신 대로 각자가 또 생각하시고 판단하신 거 있으시지만 각자 재산권을 잘 지키시고 또 좋은 조건으로 잘 입주하시고 좋은 조건으로 나중에 기회되게 되시면 자기 재산을 잘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게 모두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큰 뜻은 없고 여태까지 자원봉사자 민원인으로서 여태까지 또 구청하고 또 시청 일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뭐 저는 어떤 뭐 주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일한다기보다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또 무산되고 보류되고 지체가 되니까 뭐 저와 같이 움직이고 같이 나서면 같이 그분들이 추진위원이고
추진 단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목표한 모든 일을 잘 이루고 또 나중에 이제 조합대회는 더 좋은 분이 여기 이끌어가는 어떤 좋은 모습이 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민원인의 어떤 대표자 또는 위원으로서만 일을 하니까 뭐 오해는 마시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일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저귀도 풀고 한번 이제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우리는 내가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살 거야. 네? 좋은 아파트 살 거야.